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린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심을 했다. 지난달 하순에 결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위증교사 사건 결심, 지난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열렸죠. 이날 이재명 대표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판이 열리는 마지막 날 제출된 증거인데요.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꽁꽁 숨겨뒀던 거죠. 이 꽁꽁 숨겨뒀던 결정적 녹취록이 발견이 돼서 이날 변호인들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몰래 숨겼던 결정적 녹취록 발견. 속칭 위증교사 사건 마지막 공판날 제출된 결정적 무죄의 증거.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왜 제출이 안 됐을까? 아니, 이런 증거가 있었다면 애시당초 이 사건은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검찰은 왜 이 증거를 숨겼으며 이 증거를 끝까지 숨기다가 마침내 들통이 났을까? 이거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 검사들이 줄줄이 징계 탄핵을 받아야 될 사안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송영길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강지호 기자와 나눈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숨겼습니다. 이 검사는요, 탄핵을 당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객관 의무를 무시했고, 심지어 그 객관 의무 무시가 사실은 정치적인 탄압을 위한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는 검사로서의 자격, 아니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은요,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법조인도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유죄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숨겼다. 이게 검사입니까? 이건 법조인도 아니고요. 그냥 양아치예요. 그 내용을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될 때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위증 옛날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억울하다고 말한 이거를 검찰은 문제 삼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시비를 겁니다. 기소를 하죠. 자, 근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승소합니다. 중간에 이 증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증인이 바로 김진성이라는 사람으로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줬고 이 유리한 진술이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리한 진술이 뭐라고? 검찰은 위증이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증교사 사건이 된 거예요. 헷갈린다, 그죠? 맨 처음 시작은 뭐였다고요? 맨 처음 시작은 검사 사칭 사건이었고 그게 갑자기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가 됐다가 갑자기 위증교사까지로 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물고 물려서 2010년,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이 2024년까지 끌고 오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불복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졌는데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이거 위증교사 때문에 위증 때문에 진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당시 검찰은요, 이 김진성 씨를 붙잡아서 이 김진성 씨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통화,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눴던 통화를 근거 삼아서 기소를 합니다. 검찰은 이 통화 내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짜집기를 해요. 짜집기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짜집기 된 파일을 동네방네 공개를 하죠. 국회에서도 틀고요. 기자들한테 흘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짜집기 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했나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풀버전을 다 들어봤죠. 풀버전 다 들어보니까 에이 별것도 아니구만 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을 해서 해서는 안 될, 할 필요도 없었던 아무 일도 아닌 거를 위증교사 사건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풀버전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 기억 안 나는 거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당시 분위기만 좀 설명해 주세요. 당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안 간 건 아닌 건가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아시고 있는 당시 분위기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근데 검찰은 분위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딱 잘라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만든 거죠. 이거는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서 송영길 대표 사건, 즉 돈봉투 사건 역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돈봉투 사건 관련 녹취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한 사람하고 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명과 나눴던 통화를 잘라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공개한 겁니다. 이거 맨 처음 이 자료가 공개됐던 JTBC 그 당시 뉴스 보도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각각 다른 날에 각각 다른 사람하고 한 통화를 잘라 붙여서 하나처럼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역시도 검찰의 입맛에 맞게 짜집기 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맞서 싸워야 될, 검찰의 증거 조작을 맞서 싸워야 될 이정근 씨가 그냥 도중에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검찰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자료를 넘겨준 것이 송영길 대표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이재명 대표권에서도 벌어졌던 거죠. 풀 버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검찰 지들 멋대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사건, 그게 바로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검찰의 판결 불복입니다. 맨 처음은 검사 사칭 사건이었는데 이 검사 사칭 사건이 2018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되고 그것이 2024년에 또다시 위증교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된 거죠. 연장전입니다. 끊임없는 연장전. 사실 검사 사칭 사건도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한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KBS PD가 검사 사칭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지 그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으면서 통화 내용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 덧붙여 줬는데 그 덧붙여 준 거를 검사 사칭 교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과정에서 KBS PD가 자신의 범죄를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죠. 그 이재명한테 범죄를 덮어 씌운 사람이 지금 최초로라는 사람으로 얼마 전에 그 이진숙에 의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모함한 대가로 그 사람은 한 자리 앉은 거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엄한 놈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검사를 사칭을 사주했다라는 사건이 됩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검찰은 이 억울한 호소를 문제 삼아서 기소하고 또 기소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 검사 사칭 사건이 시작된 것은 당시 검찰과 김병량 성남시장의 검은 커넥션 때문입니다. 그 검은 커넥션이 폭로가 되죠. KBS 추정 60분인가 폭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의 육성이 생생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검사장 누구와 뭐라고 합의를 했고 또 당시 건설업자 누구하고는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이 김병량 시장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었던 이유는 자기랑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검사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 통화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예, 최철호라는 KBS PD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가 검사라고 검사를 사칭을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당시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백궁자지구 분당 파크뷰 사건으로 여러분들 알려져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거였는데 이게 사칭 사건으로 된 거죠. 당시 김병량 시장의 이 육성 녹음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건설사 대표가 자기 선거를 도와주고 또 여기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뭐 시민단체 고소 고발 요거를 누가 다 무마해 주기로 한 거다. 예, 당시 그 지역 검사장이 무마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야. 야, 정말 더러운 일이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당시 이때 속사정, 그러니까 KBS PD 최철호가 자기가 검사 사칭을 해놓고 이재명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이 과정이 최근에서야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서 밝혀지게 되는 건데 당시 이 최철호라는 사람이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KBS 측에서 구명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기 직원이 취재 중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구명하려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김병량 시장 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뒤집어 썼다. 뭐 이런 내용이 최근에서야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이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자, 당시 내용을 보면 그래요. 김병량 시장이 KBS 측에게 선거 끝나면 보자. 뭐 우리가 뭐 이재명한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면 우리가 최초로는 선처해 줄게. 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김진성 씨 증언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검찰이 김진성 씨를 붙잡아 와가지고 야, 너 솔직히 불어.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너 그때 가짜 증언한 거지?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면 네 다른 범죄는 숨겨줄게. 라고 된 겁니다. 당시 최철호 씨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요, 뭐 뇌물 사건으로 뭐 걸려 있었나 봐요. 그 사건,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자기가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는 대가로 이재명을 팔아먹은 거죠. 자, 상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상당히 곤욕스러워 했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뭔가를 설명을 하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증인이었던 김진성이 배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걸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진성과 누군가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이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마지막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 마지막 끝날 무렵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해요. 근데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다고요? 그동안 검찰이 숨겨왔던 증거. 검찰은 일찌감치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고 이재명이 뭐 위증교사 한 적도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파일을 보자면. 근데 숨겼던 거죠.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 딱 걸린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김진성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 나는 단지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까지는 아니다. 네, 내가 누구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는 있었고 그 과정에서 KBS 관계자와 김병량 시장이 만났다. 나는 그 정도만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부분이죠. 자, 그게 바로 이 위증교사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KBS를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 바로 이 대목이 이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유한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공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인데요. 말 그대로 그동안 검찰이 철저히 숨겼던 자료입니다. 수사 목록에서도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내용은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파일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김진성 씨, 그러니까 위증했다는, 그래서 위증교사, 이재명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진성 씨. 그 김진성 씨는 변호사와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 그러니까 2008년이죠.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KBS와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런 분위기를 두고 교감과 접촉이 있었다. 내가 그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건 사실이다. 라는 내용으로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를 교사해서 이런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진성 씨는 이 통화 내용에서 계속해서 내가 직접 본 거는 아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서 숨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녹취 파일 내용이 어땠길래 검찰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숨겼을까요?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마이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마이뉴스 내용만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김진성 씨의 말입니다. 녹취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KBS를 고소했지만 선거가 직면했기 때문에 KBS를 상대를 해가지고 이게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 점을 두고 우리가 고심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통화는요, 2018년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와 이 김진성 씨가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혹시 니 당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물어요. 그 당시 상황을 좀 했어요? 그 당시 KBS하고 측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KBS를 고소는 했잖아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괜히 KBS 건드렸다가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당시 김진성 씨 얘기예요. 자, 언론에 또 거꾸로 나오면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김병량 시장이 엄청 고민했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KBS하고 우리 캠프 관계자 그리고 또 김병량 시장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KBS 당시 PD 최철호를 고소해가지고 걔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때마침 그때가 선거 때였단 말이야. 선거 때 아씨 나 선거해야 되는데 KBS 어척지면 어떡하지? 아씨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최철호를 풀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KBS 쪽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볼까?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재명한테 터프 씌우기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KBS 누구하고 협의했다던가요? 그게 캠프 관계자하고 KBS 관계자하고요. 누군지는 아세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KBS 쪽은 누군데요? KBS 쪽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내용 그대로 나와요. 실제로 김진성 씨도 법정에서 이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 그래. 그 정도만 얘기해 줘도 돼. 네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줘.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딱 요 소정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위증교사 같았으면 야 KBS 누구라고 얘기해. 누가 한 거야. 누가 확실해. 이렇게 뒤집어 밀었을 거예요. 아니잖아. 자, 다음 내용을 보실게요. 자,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 네가 알고 있긴 한데 KBS에 누구하고 누구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배석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확인을 또 한 건 아니라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시 그런 말 못 들었다고요? 예. 근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교감이 있었다는 건가 웃지 않어? 김병량 시장님이 저한테 슬쩍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재명 문제하고 KBS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KBS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KBS 쪽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다? 김병량 시장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 요 얘기만 해주면 돼. 네가 직접 안 들었더라도 요 정도만 얘기해줘도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 김진성 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위증교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검찰을 몰고 간 거죠.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을 그대로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자, 다음이 묻습니다. 자, 그런 요청이 왔다 이거죠? 그런 요청이 왔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요청이 왔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KBS가 하면 KBS를 취하해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주범까지는 이라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곤란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못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김병량 시장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요 얘기를 했다. 당시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호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뭐냐? KBS 사람들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냐? 그렇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다.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검사 사칭을 했다고 뒤집어 썼다는 것이 여기 다 나오죠. 그리고 김진성 씨는 이 얘기를 법원에 가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걸 또
위증교사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변호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누가 직접 접촉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냐? 아, 내가 직접은 모른다. 근데 KBS 고위직하고 연결이 된다더라. 그 얘기는 또 누구한테 들었냐? 아, 그건 김병량한테 직접 들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하게 누명 썼다는 거를 나중에 이 김진성 씨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검찰은 이것이 위증교사라고 또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억지를 쓰고 있다는 정황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이 공개된 정황은 이 검찰도 일찌감치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확보된 증거를 그동안 숨겼던 거죠. 숨기고 있다가 재판 마지막 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그 통화 녹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 녹취를 틀어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내용은 빨간아재가 잠시 다룬 걸로 알아요. 그리고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다룬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널리 알려져야 될 내용 아닌가요? 이 내용 보세요. 김진성이 거짓말,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지 않았는데 위증 교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김진성이 한 이 말은요, 법정에서 김진성의 증언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검찰이 송영길 대표 재판에서도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 할지라도 검사는 제출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 원칙을 어겼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게 송영길 대표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감히 검사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 대표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한편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당시 KBS의 이 태도를 보면은 자기 직원 살리기 위해서 엄한 사람 모함하고 엄한 사람 바보로 만들고 엄한 멀쩡한 사람 범죄자로 만드는데 하등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KBS가 왜 저런 식으로 이상해졌는지 어떻게 보자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 옛날 옛적에 제가 이제 초임 기자를 하고 있을 때죠. 기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2008년이면은요. 그때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칭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기자가 검사나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경찰관이나 검사가 기자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나 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정보 수집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경찰서 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였던 거야. 정보를 캐내야 되는데 정보 캐내려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물어보려니까 나 경찰이요 하고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 기자인데요 하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경찰관이 제 이름 대고 누구한테 전화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번에 내가 니 걸 내가 사칭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라고 껄껄껄껄 웃더라고요. 실제로 기자들 중에서 경찰관 사칭해가지고 취재한 사람도 꽤 있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꽤 흔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되게 좀 당황스러운 시절이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뭐, 들키기도 꽤 안 들켰겠어요? 뭐, 기자는 안 들켰겠고, 검사는 안 들켰겠어요? 서로서로 막 들킨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이렇게 사칭한 거 있으니까 서로 덮어주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건의 경우는 어떻게 됐다? 네. 이재명을 희생양 삼아서 이 사건을 덮자라고 했던 거죠. 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자가 취재하다가 그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일을 처리하려면 자기들 선에서 처리해야지. 그걸 왜 엉뚱한 사람한테 누명을 씌웁니까? 참.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당시 그 잘못된 재판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다른 똑같은 사안인데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새롭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18년 때는 선거법 위반이었고 지금은 위증교사가 돼버린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예, 이거 이래도 됩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이렇게 명백하게 이재명이 무죄라는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지. 검사가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물을 숨긴다는 것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이 검사가 누구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검사 역시도 탄핵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 참 억울하셨겠어요. 그죠? 20년 넘게 이렇게 고통받을 거라고는. 참. 자, 검찰이 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던 거, 자신들이 누명을 씌웠던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되기 직전인 거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겠어? 끝장나거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주저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험악하게 덤비고 있는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되면 안 된 사람인 거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검사들이 저질렀던 만행의 피해자인 거예요. 마치 87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군부에서 그렇게 질색팔색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당시에는 군사 정권이었다면 지금은 검찰 정권인 겁니다. 당시에는 정치 군인이었다면 지금은 정치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KBS 일부 구성원들이 뭐 이번에 파업을 하네, 어쩌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 박근혜 정권 때도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자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 번 당하면 됐어요. 아니 벌써 2번 이상 당했네. 또 당하면 안 되겠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